정도면 중간고사 대비 끝났어. 수학은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 이번에 사회가 세 과목이니까 그걸로 점수를 한번 내보자. 사회 올인이다. 멍청! 입시왕 시즌 9 내신을 망치는 N가지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야, 더 어색하지 않냐? 이렇게 딱딱 끊으니까. 뭐가? 내가 지금 네가 딱딱 끊으라고 해서 끊어서 한 거거든요. 제가. 아니 자연스러운데. 예, 알겠습니다.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형같이 이게 늘어지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신을 망치는 N가지 네. 방법 이런 느낌이야. 어? 예. 제가 아직도 방송이 적응이 안 됐어요.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딱딱 끊어가야 돼. 지금 올해 네. 이제 이번 방송부터 우리가 오프닝도 따로 이제 제작해서 맞습니다. 들어갈 네. 예정인데 방송이 거의 10년차에 다다랐으나 아직도 방송이 익숙지 않은 한희쌤입니다. 자, 홍프로 소개했나? 했습니다. 예,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은 저희 공지할 거 몇 가지. 일단 입시왕 아카데미 온 4월 달에는 일단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일부 강의들이 휴강이 들어가는 강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엄태욱 선생님 강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신 기간에 크게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아이들, 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특히 엄태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초중등 학생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독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엄태욱 선생님 그리고 팀 선생님 요 수업들이 지금 열려는 있고 그 4월 달에는 이제 지난달 강의를 재수강할 수 있게 따로 저희가 오픈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나단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네이버 입시왕 카페 들어가셔서 입시왕 아카데미 온 공지를 한번 보시고 뭐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그럼 거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딱 때리면 아주 친절한 실장님께서 모든 아카데미 온의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입시왕이 야심차게 만든 게 이제 입시왕 주니어. 초중등을 위한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쭉 이제 지켜보고 개발 탄생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게 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개발하는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지능 검사가 그 홍프로님 그 웩슬러 검사라고 혹시 배우지 않으셨나요 어디선가? 그게 이제 예. 거의 전 세계 지능 검사의 표준입니다. 표준입니다, 그렇죠? 네. 예, 가장 정확한. 가장 그렇죠. 어떤 학업 역량, 지적 역량을 측정하는데 가장 정확한 건데 이게 검사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입시왕 주니어가 살짝 비싼 느낌이 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그 심리검사 비용으로 꽤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주니어 초중등 컨설팅인데 학업 역량을 정확하게 지능검사나 심리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야, 너 특목고 어디 가고 싶어? 너 갈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고를 갈 수 있겠느냐 우리 아이가 영재고에서도 버틸 수 있겠느냐 아니면 자사고가 적당하겠느냐 이런 고등학교 판별에서부터 장기적인 대학 전략 그리고 학습 전략 이 아이들마다 저도 이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약하면 이 부분을 강화시키면 되고 이런 이제 공부법들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학습 방법론까지 컨설팅을 하는 국내 유일의 이런 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어딜 뒤져봐도 대치동 뭐 어디 다 뒤져도 없습니다. 입시왕에서만 유일하게 개발한 입시왕 주니어니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또 입시왕 네이버 카페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모집이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주니어까지 저희가 말씀을 또 드렸고요. 또 뭐 공지하실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펜타킬 선생님은 뭐 구독형 설명회 없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너무 많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프로님 뭐 할 말 없으신가요? 네네. 예, 오늘 깔끔하네 두 분 다. 알겠습니다. 자, 늘 그러면 까먹 저희 늘 깔끔해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 만든 순한 가글. 여기 이상하죠? 아니 잘한다. 이렇게. 나중에 형 다시. 형의 적성을 찾았어. 괜히 손가락 오버했잖아 지금. 아니야 해. Coming soon. 아버지가 딸을 위해 만든 순한 가글. 테라브레스.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 오직 몸에 좋은 천연 에센셜 오일만 잔뜩 들어있는 세계 최고의 구강 청결제 테라브레스. 테라브레스 형 요즘 담배 펴? 뭐 목소리가 왜 그래? 자 테라브레스에서 저희 입시양의 광고를 계속 해주셨어요. 지금 네. 광고 효과가 엄청나서 테라브레스가 어머님들이 제일 자주 접하실 수 있는 올리브영 4월 올리브영 픽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월에 올영픽. 근데 뭐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올리브영을 안 가봐가지고 잘. 이게 올리브영에서 2년 연속 구강 청결제 제품 연속 1위를 달성을 했다. 4월에 올영픽 이게 뭐냐면은 4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 가서 테라브레스를 구매를 하시면 휴대용 테라브레스 가글팩 6개 세트를 공짜로 준다. 오. 창업주 만드신 분이 이제 입냄새가 딸이 입냄새가 심해서 네. 그 딸을 바꿀 수 없진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입냄새를 이제 없애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믿고 써야죠 우리가. 맞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한번 쭉 마셔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시음을 해봤는데 알코올기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하더라고요. 부담이 덜하고 그 은은하게 퍼지는 이 향기가 다른 어떤 시중에 있는 구강 청결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계속 쓰고 싶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송을 저희 같이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희 펜타킬 선생님과 제가 펜타하우스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그동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같이 방송하다 보면 냄새가 납니다. 예. 서로 엄청 힘들었다고.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 지지난주 방송부터 저희가 지난 담배나 좀 끊으세요. 뭐 말도 못하면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지난달부터 테라브레스를 한 모금씩 착 빨고 방송을 하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예, 은은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보면 학원 갔다가 그리고 독서실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테라브레스 한 모금 짝짝짝 빨아주시면 아주 향긋한 입냄새로 향긋한 입냄새가 아니지? 향긋한 입냄새는 뭐야 도대체? 너의 입냄새 향긋해.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한의생께서 네. 테라브레스 많이 써주시고. 저도 확실히 지난번에 한번 시음을 해봤는데 예. 이게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시음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이게 먹는 건 아니잖아요. 한 잔 했습니다. 했는데 이 음식에 쓰는 말인데 수준이 있는 약간 뭐랄까 구강 청결제? 그동안에 쓰던 것들은 이렇게 입에 있는 어떤 건 좀 뭐랄까 싸하고 뜨거운 느낌이 나잖아요. 하고 나면. 근데 이거는 그거 없이 순하고 부드럽고 은은하게 해주는 게 확실히 쓰고 나면 느낌이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테라브레스 하나만 갖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나 입냄새 걱정은 확실히 없앨 수 있다. 테라브레스로 입안을 향기로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테라브레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4월 1일이에요. 벌써 4월이 다가왔고 참고로 제가 생일이 4월 달인 거 아시죠?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4월 중순인데 제가 생일 돌아올 때마다 항상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학창 시절에. 왜 그러죠? 왜냐면- 친구가 없으니까 불편하지. 친구가 없는데. 아니, 이건 평소에도 불편한데 4월만 되면 특히 내 생일쯤 되잖아. 네. 항상 시험 기간이 겹쳐.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1년에 고등학생들은 늘 시험 기간인데. 그렇긴 하지만 네. 4월쯤에 이제 딱 해갖고 보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항상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막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막 좀 불편해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이 지금 다시 돌아왔죠. 네. 특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되게 설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설레죠. 이게 이제 학년 바뀌고 첫 시험이잖아요. 네. 그죠. 1학년 분들이 기대가 막
잔뜩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학생 부모님들은 이제 만회하려고 그렇죠.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 3학년들은 이제 거의 뭐 마지막이죠. 마지막 지푸라기 심정으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 아주 중간고사 중요하죠. 예. 네. 1학기 중간고사.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치러서 역시나 그렇게 봤죠. 예. 저희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실제로 이 1, 2등급 받는 게 진짜 힘든 일이라고요. 예.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즘 한 반이 뭐 몇 명이죠? 30명 뭐 뭐 학교마다 35명? 다르죠. 20명대인 학교도 많아요. 예. 3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1등급이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 반당. 그리고 2등급까지도 한 2명 이런 정도밖에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등급 받기가 어렵고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3등급, 4등급, 뭐 심지어 5등급, 6등급까지 떨어지는 상대 평가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70% 이상, 80%에 가까운 아이들이 좌절을 맛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예,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좀 제대로 다뤄보자. 예, 약간 사회 고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다 내신 준비를 하는데 왜 다 망하고 있는가? 거의 80% 아이들이. 예,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네. 내신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 성적에 만족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한 97, 8%의 학생들이 다 후회, 맞아요. 미련, 자책 이런 거 시달리거든요. 네. 전교 한 5명 정도까지만 만족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아니, 아니에요. 전교 아니에요? 1등도 못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전교 1등이 올 1위면 만족하겠지. 전교 1등 마인드가 좀 다르죠. 전교 네. 1등이 올 1위면 만족하는데 전교 1등이지만 내가 1.3, 4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 전교 1, 2, 3등은 이제 등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입시 결과를 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살벌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은 항상 불안해 있고 불안해요. 전교 한 3, 4, 5, 6등은 전교 1등을 노리고 있지만 그게 못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이제 층층층.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 왜 이게 2등급밖에 안 되니? 물어보면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죠? 아십니까? 선생님,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다는 네. 게. 그 등급 구간에서 한 문제 차이로 꼭 한 문제 차이야. 근데 진짜 신기하게 진짜. 네. 저도 물어보면은 네. 이번에 진짜 아까웠다 그러고 진짜 아까웠다 그러고 제가 딱 걸렸다 그러고 이게 사실이겠지 거짓말하는 거 아닐 테니까 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네. 안타깝게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에서 3등급 문을 열었다. 근데 약간 좀 저랑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2등급인 아이한테 왜 2등급이냐고 물어보세요? 아니 이제 난안 딴 게 1, 물어봐. 2등급인데 이게 3등급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 물어보면 난 안 물어봐. 안타깝게 안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게 예성 실력인 거잖아요. 그냥 이게 실력이에요, 그냥. 네. 받아들이지 나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요. 네. 그냥.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 학부모님들은 이제 안타까운 건 있죠. 한 문제 차이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하필이면 계속 한 문제 차이로 문을 열게 되는가? 왜 준비한 만큼 공부는 어쨌든 하잖아요. 그 이유를 본격적으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신을 망치는 N가지 이유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재밌는 방송이에요. 저희가 내신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는 방송을 여러 번 했었죠. 네. 내신 학생, 뭐 전교 1등 학생도 모셔고 해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망하는지. 전교 1등 사실 됐다 놓으면 현실감이 없어요. 현실감이 현실감이 없고. 저러니까 전교 1등 저러니까? 하는구나. 누집 아들이냐 누집 딸이냐 그러고 끝나야. 근데 이제 오늘은 누집 아들이 아니라 우집 아들 딸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은 모두 우리 얘기다. 우리 아이들의 얘기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들 먼저 망하는 이유 한 가지 저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가지 방법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하다가 시간 되면 방송 끝나는 방송 건가요? 끝납니다. 네. 한 100개 되는데 무한대죠. 대표적인 이유. 첫 번째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망하는 이유. 내신하면서 망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다가 망한다입니다.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다가 망한다. 이게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 10명 상담하면 4명에서 많게는 거의 5명 정도가 이런 경향성이 좀 보입니다. 내신 시험 기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 혹은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잘하는 과목은 꽤 열심히 합니다. 꽤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보기에는 공부를 해. 그렇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고 있고 막 열심히도 하고 뭐 문제도 열심히 풀고 뭐 학원 하고 있는데 막상 결과를 딱 뽑아서 내면은 약간 뭔가 애매합니다. 왜? 재미없거나 하기 싫거나 중요하다고 안 판단되는 과목을 갖다가 한 두세 과목을 갖다가 꼭 이 친구들이 날려먹거든. 예. 이게 심한 아이들은 안 보는 아이도 있어요. 아예 벼락치기. 예. 전날 벼락치기거나 진짜 아예 안 보는 안 케이스도 봐요. 있죠. 예,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사연인데 1학년 때 이제 수학이랑 통합과학은 다 1, 2등급을 찍어놨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 이런 거에 관심도 있고 그러고 뭐 국어도 한 2등급 정도는 찍어놨는데 선생님 저는 사회 과목 암기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예. 맞아요. 선생님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한국사가 싫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회 한국사를 갖다가 전날 벼락치기를 하다가 보니까 수학 뭐 과학의 어려운 과목은 다 1, 2등급 찍어놓고 사회에서 다 3, 4등급을 찍어놓으니까 합치면 2.8 정도가 딱 됩니다. 내신이. 아니 왜 수학은 어렵고 사회는 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웠을 수 죄송합니다. 얘가 사회가 얘한테 어려워. 어렵지. 어려우니까 못 네, 맞은 거야. 맞아. 그리고 이 학교 사회 선생님이 엄청나게 문제를 어렵게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그냥. 예, 벼락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한 이틀, 3일 전에. 혹은 제가 이런 케이스도 많이 봤는데 진짜 다른 과목은 다 1, 2등급이야. 다 1, 2등급인데 유독 영어만 3, 4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도 내신 평균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2 정도 딱 되더라고요. 영어만 아니었으면 1등급 때 들어갔을 아이인데 영어를 항상 이 친구도 물어보니까 공부하기가 싫다. 왜냐? 단어 암기하는 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저는 단어가 너무 싫고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행태 뭐 이런 게 난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반미 운동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영어를 싫어하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홍프로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기술 과정 이런 거 무시하는 아이들. 거기서 막 다 4, 5등급 찍어버리고 이런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공통점은 공통적으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이나 중요한 과목은 열심히 수간 투자하고 뭐 사주점부터 박박박박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자기가 싫어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을 갖다가 막판에 아예 벼락치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대충 보는 거죠. 대충. 예.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서는 꽤 괜찮은 성적이 나오지만 몇 과목 성적이 3, 4등급 혹은 뭐 4, 5등급까지 떨어져 버리면 지금 현재 그 내신 상대평가 제도가 전체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꽤 많이 갉아먹습니다. 버리는 과목들에서.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는 과목에서 1, 2등급을 다 때려 맞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성적대가 애매해져요. 예. 목표 대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좋아하는 과목만 해서 뭐 성적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과목이라도 있으니까 성적이 좋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꾸로. 네. 어때요? 그렇죠? 예. 물 반컵을 보고 너네 반컵밖에 없냐? 그러니까 원래 3, 4등급인데. 얘가 그거라도 없었으면 얘는 다 3, 4등급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네요. 어때요? 이게 교육학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뭐 교육 편향이라고 뭐 쉽게 말하면 과목 편식이죠. 그런 아예 용어가 있어요? 네, 편향된 학습이라고 편향된 이런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아요. 이게 세계적인 현상입니까?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 분석을 해요. 네. 왜 학생들이 뭐 국영수라 그러면은 왜 국어 영어는 좋아하고 왜 수학은 싫어하느냐.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몇 가지가 압축이 됩니다. 네. 하나는 기질적으로 아예 성격상 이게 우리 뭐 좌뇌 우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기질적으로 수리 능력, 공간 지각 능력이 감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첫 스타트부터 그 아이는 그게 되게 버겁고 힘들었던 거야. 근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누적이 되어서 해도 효율도 안 나고 뭐 이런 경험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어릴 때 호랑이 같은 선생님한테 걸려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이유. 네, 그런 트라우마. 야 외워 똑바로 해 다시 해. 홍프로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영어에 학을 떼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뭐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요게 그렇게 뭐 드문 현상은 아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상담하다가 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요? 편향돼 있는 거는 아니 우리도 다 편향돼 있잖아요. 음식도 편향돼 있죠. 다 맞아요. 다르고 네. 뭐 좋아하는 색깔, 뭐 정치적 성향,
그리고 역사관도 편향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뭐 그렇잖아요, 그죠? 네. 여기 이제 친일파 한 명 그렇죠.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친중파, 칠러파.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왜 다만 친일로 강한 거 몰아놓고 자기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편향돼 있는 게 저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다 다른 애들은 그걸 이겨내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이게 예전에 어떻게 그런 책을 봤는데 뭐 우리나라 엄마들은 못하는 과목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혼을 내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잘하는 과목을 칭찬한다 뭐 이런 어떤 뭐 본 것 같은데 약간 네. 일단은 저는 그냥 차라리 두세 과목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아니 수학과학이라도 잘하면 그게 어디입니까? 땡큐 아닙니까? 근데 평소에 네. 되게 뭐 평소와는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왜냐면 갑자기. 평소에 네. 그러잖아요. 뒤에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뒤에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스타일 아이들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솔루션. 우리 애가 딱 봤는데 편식하는 것 같아. 특정 과목을 열심히 하거나 혹은 좀 자기가 귀찮거나 하기 싫어하는 과목들을 갖다가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 예.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그 왜 싫어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어렵다. 네. 근본적인 처방. 저는 왜 싫어하는지 그것을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해서 뒤처지기 시작한다는 걸 이제 본인이 느낀 거예요. 주로 이제 영어 상담을 많이 하시겠네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다른 과목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수영을 배우러 갔어. 근데 그 수영 반에서 10명이 있는데 찍고 오라 그랬는데 남들은 다 찍고 왔는데 네. 나만 계속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수영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이제 뭐 할 맛이 안 나죠. 할 맛이 안 나죠. 열심히 해도 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봤는데 열심히 해도 크게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수영하기 싫어. 근데 억지로 해야 돼. 그 상태로 몇 달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싫은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내신 기간에 뭐 그 과목을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내신 기간 끝나고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시키기보다는 조금 좋은 감정으로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을 가지게.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합니까? 지금 그 아이가 그 과목을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자, 여기 반미 제국주의에 빠진 펜타 학생이 와 있습니다. 저는 친미주의자입니다, 참고로. 친미주의자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미국에 대한 반감을 하겠습니까? 뭐 실습 한번 해주시죠. 사회 과목입니까?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 본인이 영어 담당이잖아요. 영어인데 단어 외우기 싫어하고 지금 뭐 난립니다. ABC 거꾸로 읽고 있어요 지금. 영어를 안 하는 이유가 나는 미국이 싫다. 그치. 너무 싫은 거지. 공부하기도 싫고 단어 외우는 거 싫고 문장 해석도 안 돼. 펜타야. 네. 선생님 얘기 들어봤는데 미국이 싫어서 영어를 공부 안 한다는 게 맞니? 미국은 인류 역사상 나타나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 예. 역사의식이 투철하구나. 선생님도 그 영국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원주민들 다 죽여가면서 맞아. 그걸 천벌을 받을 인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저 그런 나라의 영어 배울 수 없습니다. 언어. 차라리 인디안 원주민의 언어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네. 독수리 부르고 막. 오케이. 일단은 그 역사는 팩트니까 선생님도 100% 동의한다.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영어를 공부 안 하면 네가 손해를 수가 있어. 그리고 영어가 미국 언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말을 배우자는 게 아니야. 영어가 미국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그래요? 돼요. 네. 그럼 누구 나라 말입니까? 영어는 인디안 말이었어요? 세계 공용어다. 세계 공용어. 세계 공용어로서 그러니까 영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브라질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일단 이 얘기 들으니까 호감이 높아집니까? 영어에 대한? 미 신제국주의를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학생들이
그냥 단어를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단어 암기. 자꾸 친미 쪽으로 가니까 이상해지는데 자꾸 컨셉을 이상하게 주니까 지금 이상하게 갔잖아. 왜냐면은 이런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디안 말을 배우고 싶다. 아 웃겨 죽겠네. 네. 자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싫어하는 학생 어떻게 해서 호감도를 높여줍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외우는 걸 싫어한다. 펜타야. 요즘 하루에 몇 개 정도 외우니? 안 해옵니다. 아, 난 아예 안 해요. 네. 대학원 가고 싶잖아.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아니 근본적으로 대학을 이제 공부해서 대학은 가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가고 싶어야지. 예. 빨리 지금 시간 없어. 네. 아 이게 대책이 없어. 아까 대책이 없다 없네 그랬잖아. 보니까. 대책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 저는 아까 홍 선생님 말이 맞아요. 아니 이거를 못하는 과목을 이미 그 누적되어 온 거잖아요. 못함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시험에 정신 차린다고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포기? 아니 포기가 아니라 네. 솔루션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솔루션 얘기해야 돼요 지금. 솔루션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 들으려고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솔루션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요? 방송 제목이 망하는 이유잖아요. 망하고 오늘 방송은 망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망하는 이유니까 이유만 얘기하고 끝나야지. 이렇게 망한다. 끝. 네. 그럼 방송도 망하는 거지 이제. 아니 근데 사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맞아.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면은 그 자체로 솔루션을 알아서 찾아. 자, 솔루션은 제가 일단 이건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고등학교 때 제가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 거 아세요? 단어 암기 되게 싫어합니다. 본인은 난 단어 되게 싫어했고 나 진짜 수학 싫어해. 되게 싫어했고 그러면서 서울대 하나도 신빙성이 1도 없어.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했냐면 저는 싫어하는 과목을 할 때 좋아하는 과목이랑 이렇게 붙였어요 항상. 그 문제가 뭔지 알아요? 네. 아이들은 좋아하는 과목이 없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수학은 좋아하는데 영어를 싫어한다. 그러면 수학을 먼저 해. 그다음에 수학 공부를 1시간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무조건 영어를 20분이든 30분이든 40분이든 강제로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에 약간의 수정을 가는 겁니다. 공부 계획에. 강제 세트로 해서 강제하라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예.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영어만 공부하면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랑 이렇게 크로스를 시키는 거야. 과학을 좋아해? 그러면 수학 갔다가 과학으로 가지 말고 수학 갔다가 잠깐 영어로 잠깐 갑니다. 가운데. 그러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단어 외우고 짜증나고 한 다음에 잠깐 끝내고 다시 과학으로 넘어가는. 왔다 갔다 하는 교차.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을 이렇게 크로스로 공부하니까 조금 낫더라고. 스트레스 받는 게 조금 덜 받더라고요. 저는. 당근 싫어하는 아이 당근 먹일 때 맞습니다. 그 햄 사이에 당근 넣어가지고 먹이는 건데 애기들 사기치는 영상 있잖아요. 이게 좋아하는 거 하면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아이가 수학을 싫어한다, 아이가 사회를 싫어한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하니까 버거워서 싫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약간 쉬운 거부터 가르칩니다. 그게 어떤 거죠? 할 만한 거 모든 과목에 그러니까 내신 끝나고 공부를 시키는데 아이가 어떤 과목을 싫어한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조금 전 단계, 뭐 한 달 한 학기 전 거 아니면 작년 거 뭐 단어 수준을 낮춘다거나 맞추는 거. 단어 개수를 낮춘다거나 네, 이렇게 좀 쉽게 간다. 그래서 할 만하게 이거 뭐 하니까 되네. 요 정도 느낌으로 바꿔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면은 좀 점진적으로 올리는. 아까 그 수영하는 거에 그쵸. 비유를 들면 애가 혼자 수영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오리판을 한 3개, 4개를 갖다 줘. 그 다음에 한번 물에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영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작전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지금 수영이 싫고 물이 싫은데 네. 수영을 바로 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방법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주 낮은 물에서 그냥 놀게 내버려 둡니다. 차라리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에 친숙해지고 좋은 감정이 생겼을 때 역시 교육 전문가는 혹시 다르네. 이거 아세요? 모든 인간은 발전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할게. 그래요? 네, 어쨌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를 접하면은 지겨움을 느끼고 좀 어려운 거 풀고 싶다. 이건 나한테 너무 쉽다. 지금 우리 3명한테 구구단 외워보라 그러면 이게 학습학교 동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구구단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세 자릿수의 곱셈 1분 안에 몇 개 풀 수 있어. 그러면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이제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단계적으로 좀 쉬운 과제부터 해가지고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네. 이거는 어머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 그러면. 신경을 어머님이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많이 쓴다기보다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수준을 보다 좀 낮은 거를 같이 가는 거죠. 아니면은 뭐 과외 선생님을 따로 붙인다 그쵸, 이런 예, 식으로 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펜타 선생님 뭐 이런 좋아하는 것만 하는 인간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내신이 망하는 이유를 딱 두 가지 갖고 왔는데 지금 한희 선생님께서 얘기한 거랑 제가 일부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아, 근데 좀 약간 달라요.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이따가 얘기하시고. 예, 그래서 예. 그때 제가 연결해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벼락치기만 하는 아이들 얘네들도 벼락치기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벼락치기는 보통 아이들이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며칠 전부터 하시는 아십니까? 일주일. 아니? 되게 수준 높은 아이들이고. 일주일이면 벼락이 아니지. 벼락이 아니지. 하루 전에 하는 게 벼락이지. 모든 과목이 많으니까 일주일 전부터 하면. 근데 하루는 잘 없는 것 같고 3일이 좀 많더라. 자기들도 양심은 벼락이 있으니까 양심은 있나 봐. 벼락을 안 해봤구만 네. 이것들이. 3일 전에라도 이렇게 막 불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벼락치기의 핵심은 스타트 타이밍만 조금만 빨리 가져가면 그러니까 3일 전에 하는 것과 하루 전에 하는 것과 일주일 전에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예. 그래서 벼락치기라는 게 막판에 그냥 한 번, 두 번 보고 가는 건데 어차피 한 번, 두 번 볼 걸 갖다가 한 3, 4일만 앞에 당겨서 7일 전에 시작한 거 혹은 10일 전에 시작한 거랑 대충 한두 번 본 거는 횟수는 비슷하지만 일찍 스타트를 하면 할수록 한두 번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서 10일 전에는 스타트만 끊어줘라. 열심히 안 봐도 되니까 그냥 뭐 하기 싫은 과목 뭐 예를 들어서 한문 공부해야 되면 쓱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대충. 예. 열심히 하지 말고 먼저 쓱 한번 읽어보고 며칠 뒤에 한번 쓱 읽어보고 그 다음에 벼락치기를 막판에 몰아치기로 하면 훨씬 암기 효율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다 망하는 아이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그럼 펜타키 선생님. 저는 이 뭐 대부분 내용 동의하지만 이 정확히 한희 선생님이 이제 한국 교육이 낳은 전형적인 어떤 그런 이 상징과 같은 존재잖아요. 제가요? 맞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형적인 얘기를 했다. 아 예, 이거는 같은 얘기를 저는 다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신이 망하는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그렇지.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이거는. 세상에 이제 네. 흔해 빠진 논리였다면 이제 여긴 저 세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 얘기를 다 동감은 하시겠지만 솔루션을 듣고는 좌절하시겠죠. 딱히 뭐 아이씨, 이랬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저의 솔루션을 들으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네네. 예. 집어 던지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집어 던지든 뭐 모니터를 깨 부시든 다르겠죠. 어쨌든. 저는 내신이 망하는 원인 첫 번째를 제가 꼽은 게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가 뭐죠? 예, 풍선? 풍선.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는 풍선? 풍선 효과 몰라? 이거 누르면 여기 나오고. 그렇지 그거. 그거는 풍선 효과가 아니라 버블 효과라 그럽니다. 그거 맞아? 이거 자, 어쨌든 팩트 풍선 체크해봐요. 효과예요. 예, 풍선 효과. 예, 제가 알아서 팩트 체크 해주세요. 뭐 버블 청취자 효과든 여러분들. 풍선 효과든 뭐 어쨌든 그 효과를 아,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온다. 네. 아, 자, 그래서 저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맞아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밸런스, 공부의 밸런스. 밸런스가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저랑 생각이 비슷하고 약간 달라요. 내신은 여러 과목의 종합 점수죠. 네. 내신 관리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한 과목 성적이 변화해봤자 내신 크게 안 바뀌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5학기가 한두 과목이 뭐 크게 뭐 한두 과목이 바꿔봤자 전체에 영향을 주는 내신이 접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신 관리라는 게 약간 근대 오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대 오종.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뭐 그렇죠. 그 근대 오종이 펜싱, 수영, 승마, 크로스 컨트리 사격을 한 사람이 사격까지. 다 해서 오. 종합 점수로 내는 게 이제 근대 오종이잖아요. 철인 철인 오종, 뭐 철인 3종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오. 근데 그 근대 오종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자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나는 수영, 사격을 잘한다. 나는 사격이야. 네. 나는 뭐 승마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종 선수들이 다 5개를 잘하진 못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자신 있는 종목에서는 점수를 내고 취약 종목은 좀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승부를 하거든요. 어차피 다 잘하지 못하니까. 네, 네. 저는 내신 관리가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내신 관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한의생께서는 그 좋아하는 과목 하지 말고 취약 과목도 투자를 해라 적극적으로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죠. 예, 정석적인 네.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너가 다 1등급이고 요것만 4등급이야. 야 영어는 3인데 너. 야,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풍선 어떻게 효과예요. 그거를 집중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이없는 게 떨어집니다. 이런 거 많이 안 보셨어요? 아이들이 그래요. 예? 선생님 돌아가면서 망해요. 맞아요. 예, 기가 막힙니다. 이게 성적의 그래서 결론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말 써요. 예, 등급 불변의 법칙이라고. 맞아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했다 싶으면 뭔가 자신있던 과목이 늘어져. 그래서 항상 이게 풍선 효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생각하는 내신관리의 3가지 원칙은 첫 번째는 잘하고 있는 거 계속 잘 나오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야 너 취약 과목 집중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 공부의 청량한 부모님들도 그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부모님의 말이야. 생각은 야 네가 지금 수학 공부만 10하고 영어를 2하고 있으니까 영어를 3만 더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수학을 7로 줄이고 그렇지. 그리고 그걸 빼서 밑장 빼기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국어 학원 국어 1등급인데 야 국어는 혼자 그럴 해도 수도 있겠다. 1등급이 나오지 않겠니?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 이번에 국어 학원은 좀 빼고 혼자 해보고 요걸 그 학원 시간에 차라리 수학을 좀 더 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단은 포인트입니다. 예. 잘하고 있는 거를 잘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쉽고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게. 맞습니다. 이거는. 예, 그런 다음에 나머지 과목 중에 내가 투자했을 때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그 다음으로 선정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잘하는 걸 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머지 과목 중에 이거는 내가 하면 좀 오를 것 같은데 그거를 두 번째로 선택하고 마지막이 취약 과목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난 시험보다는 조금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뭔가 좀 디테일한 포인트가 있네요. 예, 그런가요? 네, 디테일한 포인트가 있고 네. 저도 되게 동감하는 게 잘하는 과목이 흔들리면 사실 이 아이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시적으로는. 예. 그래서 항상 저도 강조하는 게 한번 1등급 뭐 예를 영어를 쭉 1등급 찍고 있다. 그럼 이제 3학년쯤 되면 이 아이가 약간 교만해져 있습니다. 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교만해져 있어? 영어마저 흔들리면 너는 끝난다. 음. 그래서 저도 강조하는 포인트거든요. 예. 그래서 한테 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뭐 잘하는 것만 다 있는 건 아니고 못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을 때 그 중에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렇죠.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야, 이게 너 잘하는 걸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도 잘하게 하면 그건 완전체잖아요. 그런 그렇죠. 애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몇 명 없단 없습니다. 말이야. 그러면- 찾아보기 힘들다고 예, 그런 그러면 애들은. 저희 방송 안 듣죠.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들은. 대부분의 네. 학생들은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건 맞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걸 먼저 인정을 하시고 그럼 어떡합니까 선생님. 물론 내신 최상위권 애는 다 잘하겠지.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좀 고민이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비율도 많고요. 그런 아이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적 내신은 종합 점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과목을 만약에 이번에 중간고사에 친다 그러면 지난 시험보다 한 두 과목이라도 지난 시험보다 좋으면 성적은 조금 개선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3과목이 개선이 되면 성적이 꽤 개선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성적이 개선되는 그 과목에 꼭 내가 취약 과목이 거기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종합 점수입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 다 2등급 정도 나오는데 요게 4등급, 5등급 나와요. 그러면 4, 5등급이 아니라 잘하는 과목을 1등급으로 만들어도 성적은 오릅니다. 올라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날 수 있다. 그래서 취약 과목을 꼭 잘할 필요가 없고 어떤 과목이라도 성적이 오르면 저는 오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 효과가 큰 과목을 노리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2학년 이번에 1학기니까 2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기준으로 투자했을 때 효과가 큰 과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문학,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 과목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지구과학이 있으면 지구과학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선행이 안 돼 있어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전교 1등이든 뭐 전교 2등이든 전교 중간이든 지구과학이나 뭐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을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안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대부분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했을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 과목들을 차라리 투자해서 그런 과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성적 내신 종합 점수는 올라갑니다. 대학은 종합 점수로 평가하니까. 아주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제목이 풍선 효과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논리에 따르면 아이가 이번에 지구과학을 열심히 올렸어. 그럼 뭔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얘기했잖아. 1순위는 일단 잘하고 있는 거를 계속 잘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2순위가 투자하면 잘 나갈 수 있는 과목을 투자하라. 근데 그 풍선을 2순위에 조금 더 불긴 해야 된다. 그렇지. 풍선을 그러다가 불어야 됩니다. 예. 더 하다가 터지는 겁니다. 2순위에 예. 2순위에는 이제 투자했을 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입시 과목. 전략적으로 또 네. 역시 그 입시 전문 유튜버시니까 네. 과목 중에 투자했을 때 효과적인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과목들 선행이 많이 안 한 과목들 다 같이 그렇지.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라. 네. 그리고 이런 원칙이 더 되게 중요한 학생들은 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4등급 학생들이면 솔직히 이 원칙이 더 아마 더 잘 먹힐 겁니다. 아마. 아니 4등급 대 학생들한테 1등급을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1등급을 요구할 수 없어. 그리고 얘네들한테 다 잘하게 야 너 못하는 거 잘하게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네. 그래도 그나마 자신 있는 거 뭐야? 그거를 자신 있는 과목을 예를 들어 4등급 아이가 자신 있는 과목을 이번에 열심히 해서 2등급이 됐다? 걔는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는 이제 요 얘기에서 연장선에서 해결 주셨는데 저도 요 그룹이 정확하게 2등급 후반 정도 그룹이에요. 잘하는 과목이 1, 2등급 있어요, 얘네들이. 예. 근데 이상하게 막 이제 다 섞여 있는 거 1, 2, 3, 4, 5가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잡혀서 섞여 있는 케이스에 대한 그 것이고 균형 잡혔다라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성적표가 1, 2, 3, 4, 5가 있는. 숫자가 여러 개가 보이면 균형 잡힌 거죠. 예. 네. 이건 어때요? 지금 수학이 2등급이 나와요. 네. 영어가 4등급이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당연히 수학을 좀 좋아하겠죠? 사람은 잘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좋아해서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보면 하기 싫은데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네. 비교 우위의 실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수학 2등급인데 여기서 좋아하는 수학을 1등급으로 올리는 시간과 노력이 있겠고 싫어하는 영어를 4등급인데 3등급으로 3등급으로 올리는 시간과 노력이 있겠죠. 예. 어떤 게 더 가성비가 좋냐는 거예요. 아. 저는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거든요. 4에서 3이 낫다. 저는 가성비로 생각하면 4에서 3이 날 수도 있어요. 영어 선생님의 그쵸, 그쵸. 입장으로서는. 근데 저는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유튜버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에서 1을 하는 게 이 아이한테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1등급이 있는 과목이 있으면 종합 전형에서도 도움이 되거든요. 대입 전략.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봐요. 그냥 2에서 1 되나 4에서 3 되나 어쨌든 1등급 오른 거잖아요. 효과는 똑같아요. 어쨌든 예. 펜타 선생님의 말씀은 뭐 그냥 좋아하는 걸 차라리 올리고 싫어하는 거 포기해라 이게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괜히 애들 잘하는 거 있는데 딴 것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하면 오히려 이상해진다. 제가 아니 아까 이런 학생들 그거는 더 많이 되게 좋은 봤구나. 얘기예요. 예. 잘하고 있는 거 1, 2등급 나오 있는 과목을 계속 일단 그렇게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맞습니다. 그거를 잡아놓고 운동으로 치면 그걸 이제 뭐라 그러죠? 중립. 허리를 고정시켜 놓고 중립을 박아놓고 일단은 뭔가를 해봐야 돼 요리를.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전략적인 과목 선택도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이 내신 관리도 설계라고 보거든요. 설계. 네. 잘 생각해보세요. 2학년 때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인문계 부모님들이 사회 과목을 많이 무시하시는데 국어도 어쨌든 한 과목이고 한 학기에 수학도 한 과목인데 사회는 여러 과목을 과목이죠. 배우거든요. 예. 3과목씩 배운단 말이에요. 많은 학교들이. 그러면 그거 다 합치면 국어 엄청납니다. 수학보다 더 높아요. 단위수나. 성적 상승을 우리 아이가 선생님 수학은 못해요. 그래요? 사회는 어때요? 그거는 좀 나빠하는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그 3과목을 투자하면 종합 점수는 오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부의 전체적인 양을 고려하면서 현명하게 에너지 배분까지 신경을 쓰는 그렇지. 이런 건 이제 뭐 유튜버로서 생각해내신 겁니까? 그렇죠. 그냥? 유튜버로서 이 정도의 어떤 유튜버의 식견이 있어야 되니까 유튜브를 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펜타킬 선생님 말씀도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하시면서 저는 강제로 좋아하는 과목과 그 뒤에 이렇게 붙이면 효과가 괜찮다.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 그다음에 대신 이제 예. 상위권이라고 이제 좋은 대학, 아니 선호도 높은 대학을 쓰거나 하려면 이 네. 과정을 극복하긴 해야 돼. 네. 맞긴 해야 되는데 아이 상황에 맞게 3, 4등급인 학생들한테 무리하게 그럼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상황에 맞게 설계를 좀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망하는 이유 홍프로님도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처음 근무한 학원이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없어졌나요? 시험 때만 되면 예. 다른 과목을 다 봐준 학원이었어요. 예. 전 과목. 그러니까 평소 때는 국영수, 시험 기간 한 달은 전 과목 학원. 근데 전 과목 학원에 선생님들 없잖아요. 네. 과학, 기가, 사회 선생님들 없다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국영수 선생님이 하나씩 이제 과목을 정해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거죠. 돌려막기 하는 네.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대학교 때 알바할 때 음. 그때 이제 국어를 가르쳤거든요. 중학생이니까 그때 시험 기간 되면 뭐 기술 과정, 사회 다 봐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초중고 학생들의 전 과목을 내신을 꽤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들었던 의문이 야 애들은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학원을 다니고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교재로 같은 시간 배우는데 심지어 자습 시간도 같아. 네. 근데 애들 능력도 비슷해. 야 근데 이렇게 어떻게 점수가 다르냐? 갈수록 점수가 차이가 나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뭘까? 본인이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예. 제가 더 똑똑한 거야. 네. 내가 더 공부 잘하지. 단연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머리가 저 좋다고 느끼는 아이가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펜타쌤은 이제 유튜버로서 자기 견해를 밝히신 거고, 이건 이제 방구석 교육학자로서 아니 방구석 교육학자 아니지. 우리나라 최고의 연세대 교육학 네. 석사를 받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방구석 교육학자로서 본인이 실제로 이 내신들을 추적조사한 아이들이 초, 중, 고 좋습니다. 오늘 아주 요렇게 좋은 얘기 많습니다. 초중고? 네. 제가 그 아이들을 한 6, 7년간 봤으니까 네. 제 말이 정확할 겁니다. 어.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도 기대가 되네요. 성적이 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원인이 봤거든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가 다릅니다. 목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0점이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두 분 만약 자녀가 80점을 받아왔다. 혼낼 겁니까? 칭찬해 줄 겁니까? 약간 애매한 거니까. 애매하죠. 약간 애매하네. 또 뭐 혼내기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네. 80점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수다. 맞아요. 또 나쁘진 않죠. 요즘 아이들 말로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야. 네. 한 이틀 벼락치기 한 거 치고 야, 저기 한 달 공부해가지고 90점 맞는 애보다 내가 딱 한 3일 공부해가지고 82점 맞았어. 내가 더 잘 싸운 거야. 이 정도면 못하는 건 아니야. 이 정도면 엄마한테 혼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80점대로. 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한 90점이 나왔어요. 네. 근데 살짝 얼굴이 찡그려. 90점인데. 90점인데. 왜 아는 걸 틀렸을까? 왜 문제를 잘못 읽었을까? 야, 이거 분명히 잘 외웠는데 왜 시험에서는 기억이 안 날까? 나는 왜 100점이 안 나올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험 치고 왜 우는 애들 보면 한 개 틀리는 애들 있잖아요. 반에서. 저는 이런 애들 물어봤어요? 시험 안 물어봐요. 저는 안 물어봐요. 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혹시 왜 울었어요? 억울해서 틀린 게. 틀린 게 억울해서? 예. 눈물이 나요? 네. 근데 시험이 끝나면 때 기분이 좋잖아. 끝났으니까. 뭐 기분은 좋은데 한번 그래본 적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역시 또 이렇게 한 번도 공부하면서 울지 않는 자 어떻게 서울대를 가냐?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자. 저도 많이 울어봤거든요. 예. 그 하품할 때 눈물이 많이 나긴 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은 80점과 90점의 실력 차이가 크다고 봅니까? 작다고 봅니까? 또 막상 따지면 몇 문제 차이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그 아이들을 그냥 본 게 아니라 몇 년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85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두 문제 맞추면 90이고 두 문제 틀리면 8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0과 90의 실력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80 맞은 애는 더 노력을 안 하고 90 맞은 애는 더 노력을 하면서 80은 75가 되고 90은 95가 되는 걸 봤습니다. 자, 75랑 95 어떻습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75는 몇 대 이렇게 혼내도 될 것 같아, 이제. 근데 80은 두 문제 더 맞으면 80이라니까요. 근데 70점 되면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80과 90 아이들이 75와 95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왜 벌어질까? 야, 쟤는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그런 걸 봤을 때 근본적인 목표가 달랐다. 저는 요게 가장 큰 이유라고 그때 봤거든요. 좋은 얘기네. 이 목표라는 게 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스스로 학습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남들이 야, 너 이번에 올해 목표는 90 넘어야 돼? 네. 네, 알겠어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네. 하는 마지노선의 점수 있잖아요. 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낮은 친구들은 한번 보고 한번 또 보려 그럴 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인간의 또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그렇죠. 목표, 네, 목표 의식. 목표식. 그러니까 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나는 내 연봉은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뭐 그래. 전국 평균이야. 그죠. 그러는 순간 더 치열하게 노력은 안 합니다. 그렇지.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냐는 얘기 이제 동기부여를 어떻게 스스로 하게 하냐는 얘기야 이제 이걸. 요 재밌는 게 네. 그 미국에서 한 실험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또 미국 갑니까? 네. 네. 아이들 뭐 이렇게 블럭 쌓기 놀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블럭을 높게 쌓는 게 목표예요. 그럼 이제 실험 그 교수님이 물어봐요. 너는 블럭을 몇 개 쌓는 게 목표니? 물어보면은 저는요 30개가 목표예요. 이런 친구가 있고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네. 쌓게 시켜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생각 안 해본 애들이 더 많이 쌌나요? 그런 경우도 뭐 있겠죠. 근데 보통 블럭이 이제 쌓기 힘든 블럭을 줬겠죠. 그러면은 목표가 있는 친구들이 무너져도 다시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 조심히, 더 신중하게 합니다. 정성을 이제 기울이는구나. 그죠. 아. 목표가 없는 애들은 막 쌓아요. 그냥 노는 거죠. 쌓다가 망하지면 그냥 뭐 어차피 뭐 한번 놀러 왔으니까. 이건 이제 정확히 서양의 사고 방식이에요. 아, 이건 이 또 우리 동양적 사고 방식은 기본적으로 비우는 게 무위. 욕심을 버리고 맞아, 마음을 비웠을 때 비로소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오히려 아무 욕심 없이 그렇지. 이거 물 나도 흐르는 모르게 대로. 이거 쌓고 있는데 200층을 그렇지. 쌓고 있어 봐. 이렇게. 어느 순간 네. 어떻습니까?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거. 그 김수환 추기경, 예. 네. 청빈의 삶, 네. 성철 스님, 네. 법정 스님 네. 박수를 받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제 이승에 이 음, 세상에 사람들은 목표 의식이 있는 아이들이 애들인데도 그걸 그 토막 쌓기도 정성껏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정성을 들여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 요 애들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게 했어요. 간단한 수학 문제 같은 거 물어봤어요. 너 몇 개 맞추는 게 목표니? 그럼 목표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풀립니다. 퀴즈 같은 거예요. 목표가 없는 애들은 아마 그냥 막 하다가 A씨만 풀리면 갑니다. 목표가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더 오랜 시간 고민하고 더 집중하고 더 신중하게 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아이들이 똑똑해봐 얼마나 똑똑하고 뭐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제1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내신 목표 의식이 대비다. 없고. 그러니까 내신 대비다. 한 달 전이나 내신 해야겠네. 시작하다가 그냥 애들 머릿속에 애들 시험 기간에 아이들 머릿속에 가장 지배적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시험 기간에요? 네, 시험 기간에.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아닌가? 그죠? 네. 됐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남들 다 하니까 음. 또 학교 선생님도 하라고 하고 학원 선생님도 하라고 하고 엄마도 막 뭐라 하니까 하긴 하는데 머릿속에는 언제 끝나냐 이러고 정말 있는. 잘 모르겠고 응. 빨리 끝내고 벌써 끝나고 어떻게 놀지 계획 세워요. 이제. 네. 네. 끝나는 날부터 아이들과 떡볶이 먹고 에버랜드 가고 막 그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네. 이런 정신 상태로 좋은 과목 끼워 넣고 싫어하는 과목 더 하고 그래봤자 큰 효과는 없다. 큰 효과는 없다. 없다. 제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준비한 거 두 번째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네. 그렇습니까? 똑같은 얘기고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것도 이제 상담하면서 발견한 아이예요. 내신이 1.1 몇 이래요. 예, 괴물 같은 내신이고 뭐 내신 뭐 수능도 좋고 뭐 다 좋고 뭐 의대 준비는 다 끝나고 이런 완벽한 아이네요. 친구입니다. 이제 준비가 예. 끝났대요? 아니요 이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꽤 있는 친구. 이 공부하는 거 너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물어봤어요. 뭐 제가 조언을 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근데 일단 평소가 항상 학습 시간이 거의 12시까지 항상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플러스 시험 기간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더 나아가서 4주 전부터 이제 시험 범위를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교과서도 보고 학교 유인물도 보고 학원 자료도 보고 뭐 참고서도 보고 하면서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혹시 잘못 이해했거나 이런 게 있을까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쭉 보면서
쭉 보면서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사소한 것까지 보통 외우기 싫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 범위 안에 뭐 교과서 안에 딱 봐도 외우기 싫은 연도나 뭐 이런 것들 보통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까지 다 반복해서 체크하고 뭐 하면서 그 아이는 보통 한 7, 8번을 본다고 그러더라고. 시험 범위를 전체적으로 4주일 동안. 예, 그 많은 자료들을 다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이런 최상위권 아이들 혹은 이제 동기부여가 잘 되는 아이들은 시험 공부를 다 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예. 보통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엄마가 다 했니? 그럼 예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적이 좀 공부가 좀 부족한 아이들, 네. 중위권 아이들, 야 공부하고 있니? 그러면 네 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니?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저 이번에 기대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적이 상위권 친구들 제가 물어봐요. 야, 공부 잘 되고 있니? 그럼 진짜 하나같이 힘들어요. 아, 오히려 상위권일수록. 해도 끝이 없어요. 맞아, 이 자세야.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많이 나와서 힘들어.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게 동양적 사고로는 이제 해도 끝이 없는 걸 왜 하냐. 그래서 결국엔 끝이 없는 걸 왜 하냐 이거예요. 아, 부처님도 네. 3가지 욕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뭐죠? 돈 욕심. 성적, 의대, 서울대 아닌가? 요즘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돈 욕심, 예. 이성에 대한 욕심, 예. 명성에 대한 욕심. 이걸 버리면 삶이 평온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서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펜타쌤은 셋 다 버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찰한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은 똑같이 시험 법 준비 거의 4주 전부터 스타트를 끊거든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게 스타트를 끊는데 이게 관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교과서 한 뭐 한두 번이나 많아봐야 한 3번 정도 읽어본 다음에 문제집 몇 건 풀고 나서 나 안 틀리네 하면 시험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대답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범위 내용을 몇 번 정도 돌려서 보니 그러면 2번에서 3번 정도가 거의 60, 70%가 넘습니다. 이거 EBS 다큐멘터리로 촬영한 거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그거 못 봤는데. 뭐냐면 네. 시험 범위를 몇 번 보는지와 시험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정확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요? 다큐멘터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시험 범위를 해독을 많이 보면 볼수록 성적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물어볼 때마다 아이들한테 모든 저 상담하는 애들 다 물어보거든요. 예외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가끔 있는데 이유는 있죠.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정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꼭 연구까지 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냥 다양한 거 아닌가?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2번, 3번 보는 아이들한테 왜 4번, 5번 공부 해독하지 않는지 물어보잖아요. 네네.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 번 볼 건데 자기는 진짜 열심히 참고 2번, 3번 봤다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대답해. 그러니까 난 원래 책은 한 번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라서 2번, 3번 복습을 했다. 그러니까 3번쯤 본 게 맥스로 본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개념에 4번, 5번 본다는 건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맞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시험이란 성적을 빼고 보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책 읽을 때 2-3번 보지 않잖아요. 대부분. 한 번 보면 죽을 때까지 다시 보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뭐 외국 같은 사회 성적 시스템이나 그러면 사실은 맞는 얘기긴 한데 이게 지금 상대평가니까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두세 번 본 애들보다는 4-5번 본 애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안타깝네요. 이게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교 1등급 아이들은 거의 6번 이상 거의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체감상으로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7번 읽기 공부법. 7회독을 돌려라. 그러면은 어떤 시험이든지 다 통과할 수 있다. 이제 요걸 주장하는 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내신이 이제 3회 가까울수록 회독 수가 이제 2번 뭐 이쪽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 2번 보는 아이들은 거의 뭐 4, 5등급 때 아이들이 많았던 걸 저도 기억을 하고. 근데 심리 상태가 이런 거겠지. 그런 좀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이제 2-3번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6번 보고 7번 보면서도 혹시 내가 좀 맞아요. 빠진 게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확실하게 다 꼼꼼하게 본 거 맞나? 이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보겠지. 이제 애들이. 근데 사실 가성비는 보세요. 2-3번 보고 한 85점 나왔어.
근데 여기서부터 한두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실외독하고 한 90점 나왔어. 그러면 가성비는 2, 3회독하고 85점이 좋은 겁니다. 이게 저는 가성비란 단어를 정말 좋아하지 아시잖아요. 저 가성비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대입에서는 가성비가 없어요. 대입에는 가성비가 있을 수가 없어. 야, 이 정도 대학이면 가성비 있는 대학이야. 없잖아. 아니 내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추억도 만들고 숙면도 취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갔다. 인서울대학에 갔다. 근데 저 친구는 잠도 안 자고 진짜 공부만 해도 친구도 없고 고3 수험생 시간 동안 3년 동안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공부만 해서 나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이제 어떤 삶을 선택하겠냐는 거죠. 물론 이제 공부에 올인을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명문대 간 친구들은 성공이라고 보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대입도 가성비로 접근하면은 아이들의 그냥 뭐 어떤 난 두세 번 보고 나 행복하게 살겠다 이럴 수 있는 건데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걸 그 제 아이템으로 가져왔었거든요. 수험 공부를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조금 이제 성적대가 떨어진 아이들이 목표의식이 차이네. 그렇죠. 예. 아 저도 제가 그런 이해가 얘기가 돼. 있어요. 목표의식의 차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났다고 맞아요. 말하는 끝났다고 애들이 하는 있어요. 애들이 있어. 네 인생이 끝났다고? 뭘 끝난 거야 대체? 그러니까 내가 정한 시험 대비가 끝났다. 아, 이거는 수능에서도 있어요. 저 영어는 다 끝났어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런 얘기 들 때마다. 제가 그러거든요. 예. 야, 아직 선생님도 영어를 못 끝냈는데 네가 벌써 끝냈다고? 저 수모는 다 끝내서요. 수토 지중지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목표의식도 조금 낮고 자기가 어느 정도만 하면 다 할 걸 끝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솔루션이 의금봅니까 얘네들은? 뭐 의금 솔루션이 있으면 얘네들 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아니 그 솔루션이 있으면 애들이 다 만점 맞고 내신 인플레가 되겠지.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네. 제가 얘기한 그거거든요. 목표의식이 없는 애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제 애들 제일 싫어하는 건데. 꼰대야. 그러니까 너는 올해 목표가 90점이야?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계속 예컨대 80점대 초반이 평균이 나왔잖아. 네가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너의 목표가 정말로 이 점수가 끝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스스로. 그래서 나 진짜 90점을 맞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그 점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꼰대 같은 차라리 이 얘기가 낫지 않을까요? 좀 독하게. 제가 차라리 저한테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선생님 아니야. 그냥 80점만 맞아도 만족합니다. 그래. 아니야. 네. 어차피 이 시험이라는 게 달등급이 안 돼. 누군가는 5등급, 6등급이 필요해. 근데 네. 그게 너일 뿐이야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너야. 그리고 인생에서도 그래. 누군가 다 연봉 1억 받을 수 없어. 네. 누군가는 연봉 100만 원, 연봉 100만 원 받고 일을 해야 돼. 최저시급 없이 일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일 뿐이야. 그 얘기 들으면 어? 발끈해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그게 너라고. 그게 너야 지금.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 기대 없어. 없습니다. 그냥 너라니까. 야 그냥 지금 너의 향을 저는 얘기한 거야. 끝. 그냥 모욕감을 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을 좀 알려줘라. 그렇죠. 예. 너의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예. 되면 어떤 경지에 이럴 수 있는가. 야. 컨설팅의 목적이 모욕감을 주는 거야. 야 좋다. 야 이거 모욕 컨설팅 하나 개발하시죠. 말도 안 돼. 예, 모욕.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안 나가고 안 뛰쳐나가고 참으면 전액 환불. 너의 알겠습니다. 모멸감 수치를 이거는 내가 예능에서는 가능해. 예능에서는. 네. 저는 아이들 이런 이제 목표 의식도 조금 낮고 뭐 한 두세 번 보고 이제 시험 공부 끝냈다고 하는 아이들한테 그나마 이제 자기들보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다 뭐 핸드폰 하고 게임 하고 뭐 여자친구 끼리끼리 노는 사귄다. 거야. 그게 너고 네 친구도 너야. 그래서 너희들이 된 거야.
이 몸이니까 참기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저는 3번 봤잖아요. 제 친구는 한 번도 안 보는데요. 맨날 공 차고 놀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너보다 더 뛰어난 경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래요? 라고 살짝 약간의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3번밖에 안 보는 게 적게 보는 거였어? 뭐 4번, 5번, 6번 보는 애들이 있다고? 라는 걸 갖다가 일단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쵸? 아이들은 살짝 뭐 자극받을 애들은 자극받긴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뭐 그런 아이들은 그래? 그럼 내가 4번, 5번 한번 돌려보겠어.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자극을 주려고 하는 편인 거고 이게 진짜 아이들한테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공부에는 끝이 없다. 끝내고 싶은데요. 끝이 없다. 끝이 없기 때문에 끔찍한 얘기인데 이거 시험 공부 되게 끔찍한 얘기야. 다 이거. 했다는 생각을 좀 자제하시고 마지막까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구석구석 더 보고 하는 자들만이 꾸준히 1등급대를 성취해 왔다. 이런 또 교훈적인 얘기만 한번 덧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홍프로님 또 뭐 솔루션 얘기할 거 있나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근본적인 깨달아야 된다. 목표를 올리지 않고서는 이거 어려운데 근데. 쉽지 않다. 그래 힘들어. 힘들어요. 예. 그래서 너라고. 그렇게 살아. 맞잖아 그냥.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방법도 혹시 고려를 한번 아니 해보시죠. 모욕감이 아니라니까요. 모욕은 모욕감이 뭐예요? 아닙니까? 모욕은 정확히 뭐예요? 내가 4등급인데 나보고 5등급이라 그러면 그게 모욕인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5등급, 4등급이니까 그냥 넌 아니, 4등급인데? 이것도 모욕이지. 뭐 3등급 갈 수 있는데 지금 4등급이 나왔어요? 너는 계속 평생 4등급으로 살아? 이것도 아니야. 난 모욕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너라고. 그냥 야, 너라고. 5등급이라고 너. 5등급이야. 누군가는 5등급 맞아야 돼. 근데 그럼 모욕감을 받잖아. 그러면 5등급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걔가. 그쵸. 근데 왜 너는 5등급을 맡고 있는 거야? 그럼 너 스스로에게 너가 모욕감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쵸? 예, 그걸 이제 깨달으면 되는데 그건 이제 고차원적인 그쵸, 예. 저 세상의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상담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방송 계속 말씀드리면 방송입니다. 우리 방송이 진입 장벽이 높나 봐 근데. 이게 어려워. 어렵나 봐. 어려운 방송입니다. 상당히 어떤 고차적인 그 하이 레벨의 싱킹. 내가 생각했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미친놈들 오프닝 아닌가? 보고 미친놈들이다 생각하고 중간 보고서 역시 미친놈들이 많네. 그리고 아마 신고받고 나갈 거야. 내가 봤을 땐.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익숙해지십니다. 3편 정도 보면 스타일이 이해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번엔 펜타킬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 망치는 이유 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멘탈적인 겁니다. 멘탈? 예. 뭐 당신이 지금 멘탈 박살내놓고 자, 얘기해 주시죠. 멘탈이 물론 세상 다 모든 일이 멘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험 관련해서 뭐 시험 불안 증세 뭐 등등 얘기했었습니다. 다양히 얘기했지만 제가 멘탈이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신은 종합 경기잖아요. 네. 종합 경기. 그죠? 첫날 시험 망치고 멘탈이 나가서 뒤 시험을 무너지는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심지어 내가 이번에 망친 그 시험이 내가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한 과목이야. 그러면 멘탈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을 6과목 중에 두 과목만 오르면 성적이 오른다고. 한 과목 정도 떨어지곤 해봤자 한 과목 떨어지는 거는 그 시험에서도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심지어 5학기를 합치잖아요. 우리가 총 10번을 치잖아요. 3일 1학기까지. 그러면 사실 한두 과목 망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큰 그림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첫날 시험 망쳤다고 막 공부 안 하고 울고 막 그냥 망치는 애들.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 좀 이런 학생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엄마도 멘탈이 같이 무너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첫날 시험 망치고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본다고. 웬만한 엄마는 시험 잘 쳤니 아니면 어땠니? 어땠어 물어본단 예. 말이야. 그런데 애가 막 울거나 표정이 안 좋으면 막 문 쾅 닫고 들어가면 엄마도 멘탈이 안 좋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막 이제 요거 상황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대응을 하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돼 버리면 성적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종합 평가입니다. 종합 오부 종합 경기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네. 경우 봤어요. 공부 잘하는 여학생인데 네. 첫날 수학을 봤어. 네. 근데 수학에 뭐가 씌었는지 말린 거야. 그런 날이 있죠. 그러니까 예. 원래 풀어야 되는데 앞에 두세 문제가 계산이 안 나오면서 도중에 이제
내가 잘못 풀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럼 그걸 100%를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계속 매몰돼 있다가 뒤에 못 풀고 어이없는 본인이 이게 꿈인가 싶었대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컨트롤이 안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오. 와 집에 와가지고 문 쾅 닫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죠. 첫날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많죠. 네. 많고 저는 이제 이거가 한 번 시험을 망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애들이 동기부여 수준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중간고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몇 과목 그건 다 망한 것도 아니고 몇 과목이 망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나는 뭐 내신은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갑자기 나는 정시형 인간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 나는 수시랑 안 맞는 것 같다. 한국이랑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로 시작해서 뭐 자존심이 센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한 번 시험 망치잖아요. 걔네들이 갑자기 공부에 관심을 끊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원래 되게 공부 잘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아이인데 한두 번 망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삐진 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해갖고 삐지면서 공부에 일부러 관심을 끊습니다. 그래서 기말도 망하고 그 다음도 망하고 계속 공부를 안 하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멘탈이 무너지는 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이 체감으로도 한 20%? 많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을 꽤 거예요. 많아요. 근데 이게 멘탈이 쉽지가 않겠지.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시험 망치면 첫날 시험 망치면 맞아요. 쉽지 않을 거야. 심지어 막 밀렸어서 망쳤다? 그러면 이거 웬만큼 멘탈 부여잡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내신은 종합 경기고 대입은 종합 경기 이전에 더 큰 그림이에요.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그러니까 네. 한 과목을 망쳐가지고 울어야 되는 아이들은 여지껏 내신이 올 1등급인 애들. 걔네들은 울어도 돼요. 울어도 되지. 걔네들은. 걔들은 너는 울 자격이 있다. 자격이라기보다는 근데 걔네들은 또 울지도 않아. 울음의 자격. 울 수 있죠. 근데 걔네들은 뭐 울어도 되는데, 울어도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올 일이 아니잖아. 그럼 울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종합 경기라고 이것도 하더라고. 모욕감 주네 이 양반. 아니, 그거 개발했어요. 50분간 참으면 컨설팅 전액 환불해가지고 너 이 모욕을 이 능욕을 견딜 네가 수 이 있는가? 성적 받고 울어? 야 울음이 나오냐? 울음이 나와? 야, 이거 예능을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옛날에 이거 예능 하자고 EBS 여기 말 PD한테 제안서 넣었다가 까였잖아. 진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EBS에서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대. 넣었어요 진짜? 내 아는 분이 EBS PD님이라서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 PD인데 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줘봤거든. 근데 다 읽고 내용도 좋고 창의도 유튜브에서 하자. 재밌을 것 같은데 아직 방송국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다고요 내용은. 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창피합니다. 네. 근데 핵심은 어쨌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신이 어쨌든 뭐 5일보다는 대부분이 아니니까요. 그 네. 2, 3, 4등급 돼서 머물러 있는 애들이 숫자로는 되게 많잖아요. 네,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성적 학생들이 한 과목 못 쳐도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한 과목 못 쳐서 오케이. 뒤늦게서 잘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중간고사 망쳤는데 기말고사 잘 치고 수행평가 합산해서 또 결국 1등급 맞는 애들도 있어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한번 특히 극복이 이게 됩니다. 첫날 시험인데 망쳤다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들으면 네. 말은 되지. 네. 그런데 이미 망했어 우리 아이는. 뭐 95점 목표로 했는데 70점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홍프로가 울진 않아. 왜? 울면 또 뭐라고 하니까 나는 울 자격이 없는 자격이 없어서 울 자격이 안 울고 없는 있지만 놈이니까. 엄청나게 침울해져 있고 지금 내일 걸 안 보고 있어. 내일 공부부터 안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머리 안 들어가죠. 예.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이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어떻게 해야 돼요? 버전을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너야. 이게 우리가 상대평가의 어떤 잔인함을 가지고 좀 농담하는 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거는 장난 그만 치자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예, 진지하게 하도록 저는 이제 하겠습니다. 멘탈을 뭐 진짜 아이가 힘들어요. 좌절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속 괜찮다고 하셔도 돼요. 근데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가 울면서 괜찮다 하면 안 돼. 말로만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다고 하신다고 하면 돼요.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야 기말고사랑 해서 1등급 맞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너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대입이라는 거는 내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시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두 과목 망쳤다는 게 이게 3년을 모아놓잖아요. 네. 뭐 크게 티가 안 나요. 난다니까 실제로 그게 물론 아까 올 1인 애들은 티가 나는데 괜찮다니까요.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괜히 막 이 멘탈 관리에 있어서 어머님들도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괜히 이게 이제 막 어쨌든 시험 기간에 엄마님들도 이제 긴장돼 있잖아요. 막 물어보고 싶고 네. 그죠. 어땠는지 막 표정도 막 보는 거 보고 싶고 근데 애는 막 쿵 닫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괜히 막 반찬이 막 좋아지고 막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해줘라. 편안하게 뭐 어떠냐 뭐 어쨌든간에 멘탈 관리가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시험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우리 어머님들 필요하시면 시험 기간에 입시장도 듣지 마세요. 멘탈 관리를 위해서. 괜히 재밌다고 야 누군가 모든 건 맞아야 되는데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듣지도 마세요. 시험 기간에 애가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입시장 자체를 끊으세요 그냥.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멘탈 문제로 성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이었죠. 시험 불안 방송에 제 기억에 네. 다시 한번 찍을까요? 새로운 전문가를 모셔서 네. 예, 시험 불안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 아이가 그냥 뭐 시험 볼 때 뭐 떠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 아예 질병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했으면 제가 좋겠다. 말씀드린 건 이게 병적인 게 아니라 첫날 시험 망쳤을 때 예. 뒷시험을 예. 무너뜨리는 그다음에 무너지는 경우가 경우.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차라리 시험 기간에는 애를 빼고 부모님들이 다 그냥 차라리 호텔에 가 계시는 게 어떤가? 뭐 자꾸 그냥 극단적으로. 극단적이네요. 너무. 알겠습니다. 애를 호텔에 초특급 호텔에 조식까지 나오는. 이제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망치는 이유, N가지 이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찰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하던 짓을 계속한다. 근데 이건 오늘 두 분은 인간의 본질적인 이게 인간의 얘기를 본질적인- 하던 대로 계속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하던 그러니까 대로 다 이 계속하면. 모양 이 꼴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소설가 양귀자 씨가 쓴 모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뭐 줄줄줄 나옵니다. 또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후회와 반성을 하지만 실수를 반복한다. 네. 고쳐지지가 않는다. 지금 오늘 주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준 문장인데 이게 보니까 상담하면서 진짜 아예 공부 안 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렇죠. 진짜 극소수입니다. 근데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상당히 또 온순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를 다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부를 거의 뭐 진짜 몇백 장씩 보잖아요. 네. 1년에. 그랬을 때 봤을 때 어떤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의 어떤 법칙과 같이 황금 밸런스로 아이들의 성적이 거의 3년간 유지되는 기가 막힙니다. 아까 펜타키 선생님이 풍선 효과 얘기도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뭐가 하나 올라가잖아요. 3인데 거의 3인데 2가 올라가잖아. 꼭 4가 하나 껴있어. 기가 막히게 성적은 그대로예요. 그래요. 기가 막혀요. 네. 이게 신이 있다면 이게 신의 섭리일 수도 있어. 네. 왜냐하면 누구 다 1등급을 만들어줄 수 없잖아. 신이 있어도.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을 올리려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2등급 때는 1등급으로 올리고 3등급은 뭐 2등급대로 올리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 아이들은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성을. 그래서 이건 도대체 아이들이 왜 그런가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이 바로 애들이 계속 해왔던 짓을 계속하고 있구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의 3등급 때 이하 내신이 살짝 안 좋은 친구들은 그냥 얘기 좀 해보면 그냥 중학교 때 하던 거 그냥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별건인데 3등급 이하는 내신이 안 좋다는 말도 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왜요? 내신이 안 좋고 좋음의 기준이 뭐냐 이거 대체. 또 우리 그거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자꾸 동양적으로 가시네요. 4등급이면 내신이 안 좋은 건가? 안 좋은 거니? 근데 그것도 야 이게 그냥 너의 실력일 수도 있잖아. 그럼 안 좋은 거야? 이제 보통 아이들이 수시로 대입을 들어갈 때 인서울의 기준이 네. 3이니까 한 1, 2등급은 나와야지 아이들도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은 애매하고 애매하다. 4부터는 안 된다. 안 좋다 그래보다는 약간 좀 아직 미완성형 내신 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완성형의 내신 성적을 가진 많은 아이들을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냥 딱 중학교 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중학교 때 시험 보면 얼마 안 되니까 한 두세 번 읽고 들어가면 뭐 조금 한 애들은 90점 나오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중학교 올라 졸업하고 고등학교 와서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펜타키 선생님께서도 예전에 한번 1학년 2학기 성적이 거의 3년 간다 이런 명언을 남겨주신 적도 있어요. 예. 명언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조금 더 이제 그 어머님들한테 충격적인 발언을 들으면 사실 죄송합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솔직히 반 이상은 그대로 그대로 간다. 예, 왜냐하면 저희 그게, 경험상. 그게 이제 상대 평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수가 아니라 그 모인 아이들 중에서 딱 우리 아이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한번 평가했잖아요. 거기서 크게 급등락은 없지 않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서서히 우상향, 서서히 우하락 아니면 뭐 거기서 이제 뭐 계속 유지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희를 상담 한 번, 두 번 하시는 분도 있어요. 2번, 3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항상 기대를 하고 봅니다. 그때 나한테 잔소리를 잔뜩 듣고 갔던 아이들이 3년 뒤에 찾아왔어. 마치 연어가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으로 딱 보면 근데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예, 저를 본 이후와 이전이 대동소이하는데 3년 뒤에 찾아오면 이제 재수할 때 찾아오는 거니까. 그렇네요. 한 1년, 2년 뒤에 찾아와서 보는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10명에 한 20명 중에 1명? 2명 정도가 엄청나게 성적이 올라서 온 애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있습니다. 오. 그런 애들을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했니?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사실 상대 평가 내신에서 그렇게 올리기 쉽지 않은데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친구도 내신이 거의 3등급 후반에서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냥 내적 동기부여부터 바뀐 거야. 다 바뀐 거야 그냥 다른 사람인 거야 아예. 맞아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역전했다는 거는 이미 나보다 지식이 많이 쌓여 있고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내가 뒤집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학업의 스타일과 방법으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 선행을 많이 하는 친구도 아니었고 그냥 뭐 1학년 때는 남들 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학원 좀 다니고 스마트폰 2-3시간씩 하고 뭐 놀러 다니고 시험 끝나면 좀 쉬었다가 숙제만 좀 하다가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저를 한 겨울방학 때 만나고 나서 제가 막 갖고 있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거 많이 설명을 해줬어요. 최대한 자세하게. 그래서 뭐 회독 도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뭐 교육 공부 스케줄이나 이런 거 잡는 거, 뭐 스마트폰 없애는 거 이제 쭉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저는 이거 얘기를 하고 나면 딱히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 주문을 아이가 받아들일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했다가 작심삼일로 되는 경우가 그런 이제 경우가 훨씬 많죠. 네. 나는 그래도 기대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기대는 조금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걔는 진짜 그거 막 수행을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기간에 2번, 3번 보는 게 맞대. 자기가 생각하면 2번, 3번밖에 안 봤는데 제가 보통은 5회독 이상 하라고 이제 강요를 하거든요. 진짜 5번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전 과목을.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수학만 3등급 정도 나오고 나머지 과목을 다 1, 2등급으로 때려맞기 시작합니다. 네, 문과였어요. 참고로 인문계 이제 학생이었는데 다 1, 2등급으로 다 때려막으니까 3학년쯤에서 3.6에서 시작했던 내신이 다 평균 내니까 2.3인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얘기했던 게 자기가 스마트폰을 그냥 없앴던 게 굉장히 컸다. 원래 거의 3시간 가까이 하는 친구였는데 스마트폰 그냥 단방에 없애버리고 그리고 당연히 평소 학습 시간도 많이 늘어났겠죠. 스마트폰이 알게 모르게 시간을 되게 엄청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하다 잠깐 머리 식힌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보다 보면은 몇 분이 흘렀는지 얼마나 했는지도 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 막 2시간, 3시간 금방 지나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공부에도 집중력이 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스마트폰 중독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안 가던 독서실도 계속 가기 시작하고 안 하던 짓을 계속 합니다. 이 친구는. 이 그러니까 정도로 안 나오던 성적이 나오는 맞아요. 거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정말 다른 존재가 돼야 되는.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못하죠. 사람은 늘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펜타키 선생님 이제 다이어트 몸무게 65kg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죠. 네, 가능하죠. 하지만 안 하고 못 하겠죠. 안 할 거지? 예. 왜? 바꾸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하던 짓을 계속 반복하는 우리 아이들이 왜 성적이 안 올라가냐? 문제 있는 문제 있나요? 우리 표준 체중이 65일 걸?
충격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60 후반 나옵니다. 예. 그래요? 60한 그렇게 7, 8 정도. 나와요. 건강한 체형이. 예. 아이씨, 미안하네. 당신 비만이야 지금. 생각보다 제가 키가 큽니다. 예, 부모님들 오해하셔가지고 제 170 후반입니다. 예. 근데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중학교 때부터 하던 짓을 반복하고 있고 아마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도 뭐 딱히 별 생각 없이 하던 짓을 반복하고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적은 잘 어머님들도 안 올라가요. 똑같아요. 어머님들도 자녀들한테 결국에는 하던 어떤 그런 틀에서 결국 뭔가를 이제 지도를 하시거든요. 네. 아까 스마트폰 얘기 나서 그런데 제가 대부분 스마트폰 없애라 그러거든요. 예, 저도요. 근데 대부분 못 없애요. 근데 어머님들도 상당수 어머님들은 없애는데 동의를 못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아이들이 학업적이나 뭐 생활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없애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가 그전과 다른 삶을 살 자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그거지. 단순히 스마트폰 제가 뭐 삼성이나 애플한테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너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어? 예전에는 머리 밀레였지만 그게 안 그거죠. 되니까. 네. 예전엔 진짜 머리 밀고 이런 그렇죠.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바뀐 머리 삭발로 시작하잖아요. 삭발. 정말 학업에 대한 진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헤어스타일을 포기해라. 네. 그럼 선생님들이 삭발하면 이놈 어유 정신 차렸구나 네. 이렇게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성적 올리기가 힘든 이유는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약점이죠. 하던 것을 그냥 계속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그런 자세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인 것 같고 이거를 이겨내는 자만이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모든 생활 태도, 생활 습관,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상태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생각보다 성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환골 탈퇴야. 한가위 탈퇴해야 그냥 돼. 완전 바뀌는 거야 그냥 아예 그냥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이거잖아요. 애가 바뀌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전에는 공부 안 하니까 자꾸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핸드폰 보고 막 공부 좀 더 해라 그러고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네. 애가 바뀌면 이렇게 돼요. 공부 좀 그만해. 너 그러다 죽어 공부 그렇게 하다가 야 죽으면 무슨 소리야. 공부 좀 그만해. 아빠도 애를 얼마나 잡았길래 애가 공부하냐고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옆집 아저씨도 저 집은 공부를 완전 애를 기사도 시키나 봐. 선생님들도 너 왜 이래 구종 그만해. 요게 바뀌는 겁니다. 네. 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아이들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뭔가 자극과 방법론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아이 스스로가 충격도 좀 받아야 되고 사람마다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제가 살면서 항상 온다고 저는 봐요. 맞아요. 예, 뭐 언젠가 그게 옵니다. 보면 제 친구들은 보통 그 실현 당했을 때 연애하다가 실현 당했을 때 사람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막 많이 바뀝니다. 안 먹는 술을 막 미친 듯이 먹든가. 어쨌든 뭐 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제 경우도 얘기하는 있고.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도 없었으면서 뭐 실현이 자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런 계기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에서 잘린다든가 뭐 아니면 어쨌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도 아이들도 언젠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다만 언젠가가 문제다. 이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망하는 이유 홍프로님 또 얘기해 주시죠.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그중에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급하다. 조급하다. 조급하다. 이것도 근데 이건- 일리가 있다. 이거는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될 것도 안 되게 일을 만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가르친 친구인데 시험범위 이제 분사 파트가 들어가요. 영어에서. 네. 그러면은 그게 뭐 소자단으로 한 4개 5개 있거든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명사, 수식, 보어, 분사 구문, 응용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다 했대요. 공부를 다 했대요. 야 이거 다 하기 쉽지 않은데? 책을 봤어요. 이제 다 했어요. 그 문제집이 있거든요.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오, 혼자서? 네. 오. 물론 제가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 예.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확인해봤거든요. 웬걸? 하나도 안 돼 있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 뒤죽박죽이야. 그냥 위에 있는 설명 보고 아래 예제 채워놓고 문제 맞추고 다 풀었다는 거예요. 분사가 뭔지 물어봐도 모르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차이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집이 빽빽하긴 한데 물어보면 이해는 하나도 안 되는 하나도 안 됐어. 상태다. 그러니까 했어. 한 건 맞아. 그리고 끝낸 건 맞아. 그 책 끝냈으니까. 근데 하나도 안 돼 있어.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고 저는 이런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쉽지가 않은 게 그 책도 문제라고 봐요. 분사구문 만드는 그 문장 바꾸는 훈련이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예시가? 그 책 아래? 분사. 네. 3개? 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5문장 바꾸는 거야. 제가 가르쳐 보면은 한 50문장을 바꿔도 아이들이 계속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예제가 5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이들만 또 나무랄 수도 없는 거야. 심지어 그거를 아니 영문법을 다이어트 한 거잖아요. 다이어트 영문법을 냈잖아요. 선생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선생님 50개의 분사구문 예제를 해야 되지만 다이어트 영문법 아닙니까? 5개로 5개만 끝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아, 그 다이어트가 아니라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모든 범위를 다 조금 하느니 정말 중요한 것만 제대로 하자. 집중력으로 하자. 요때 선택과 집중 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오히려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조급함 이런 빨리, 건가요? 빨리 따라 좀 빨리 따라 붙어야 된다. 내가 지금 성적도 원하는 성적이 아니고 네.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빨리 한 번에 이해해서 이거를 역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급하게 빨리 그러니까 천천히 제대로 하기보다는 한 번에 빨리 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또는 책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심지어 책을 한 권 다 끝냈지만 아니 뭐를 5번 해가지고 5문제 풀어가지고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아니 한국 사람은 빨리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하면은 네. 엉망으로 되니까 문제죠. 천천히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머님들한테도 좀 의미 있는 얘기일 것 같은 게 어머님들도 또 빨리빨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진도 빨리빨리 나가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주워 들은 얘기인데 중학교에서 수학 선행하는 게 이게 뭐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스템이 있어서 뭐 수상하를 몇 번, 그 블랙라벨 뭐 하고 수 원투는 몇 번 하고 뭐 심화를 있어요. 뭐 하고 뭐 이게 이제 있어요. 뭐 정석, RPM, 뭐 그다음에 뭐 정석이 센, 뭐 있고, 그다음에 하고. 뭐 고쟁이 뭐 하여튼 많아요. 그건 이제 횟수로 하는 거예요. 수학이가 뭔가. 예. 그건 몇 번 했네, 2번 했네, 3번 했네로 이제 그 업체에서는 레벨. 예.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블랙라벨까지 2번 돌렸어. 그러면 이제 그게 끝판이니까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끝난 거야 이제. 수모는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맨날 쳐봐라. 끝났으면 쳐보면 되지 않냐 수능.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에 쫓기고 남들이 가니까 자꾸 쫓아가다가 보면 지금 홍프로님 말씀해주신 사례처럼 사실은 제대로 이해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게 아이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 이면에 이거를 잘게 쪼개서 야 분사구문 현재 분사구문 하기 전에 이미 분사의 개념이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차이를 정확히 알고 여기 완전히 숙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사구문 넘어가고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냥 빨리 시험 보고 시험 끝나길 원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예전에 네.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얘 성적이 80점대 초반이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왜 여기서 더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제 아이가 이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러면은 공부 얼마 했어? 그러니 공부 다 했대요. 다 했어. 다 봤대. 다 봤죠. 다 봤대. 우리 아이들은 항상 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봐라. 예. 그러니까 딱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 했는데요. 다 했는데 왜 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원래 공부는 복습하는 거야. 한 번 더 봐. 그러니까 막 괜히 불미스러운 꼰대 맨날 다 보래. 또 보래. 계속 보래. 꼰대. 근데 불미스러운 표정 다 했으니 할 게 없잖아요. 불미스러운 표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 봤다는 거예요. 문제 풀리는데 100점이 안 나와요. 모르는 게 있어요. 야 빨리 가서 무조건 부분 채워라.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 이런 거는. 진짜 딱 저 얘기했어.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선생님 이런 거 안 나와요. 학교 선생님 찝어줬는데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랬죠. 야 그게 안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선지에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보자 해서 막 돌렸어요. 네. 그리고 90점이 넘었습니다. 그 아이가 네. 실제로. 그리고 아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렇게까지 해야지 90점이 넘는군요. 이거를 그렇네.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꼬봐요 안 나왔잖아요. 시험 선생님 안 나왔던데요? 뭐 이러진 않았습니까?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다 아름답게 애들이 미화됩니다. 소년 만화 같지 않죠. 현실이. 네. 그래서 성적을 다 잘 받고 싶어 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해서 뭔가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조급해지는 네, 누구나 다 조급해지게 되는데 그 조급함에 휩쓸려서 그냥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진도만 나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모르는 것부터 다시 잡고 하는 게 성적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네. 아이들의 성적이 낮을수록 절대로 학습량을 높이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진짜 쉽지 않은데 학습량을 높이면 안 된다고요? 학습 속도를 속도. 왜냐하면은 개념이 10개가 있는데 10개를 한 번에 끝내고 싶잖아요. 10개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오늘은 한두 개만 이것만 정확히 하고 내일은 한두 개 했던 거 한 번 더 빠르게 정리하고 한 개 추가하고 그 다음 날은 했던 거 한 번 정리하고 한 개 추가하고 이게 정말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쉽지가 않아. 코인도 똑같아요. 뭐 갑자기 코인도 하세요? 네, 코인을 보면 내 주변에 몇백만 원 하는 친구들은 네. 수익률을 100% 200% 먹으려고 그래 한 번에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빨리 벌고 싶어서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친구들은 5%, 10%, 15%, 20%에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이 점점 안정적으로 벌고 이게 딱 보니까 한 100만 원 넣네. 본인이 조급하네. 본인 얘기야 지금 지금. 물려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급등주에 물려 있습니다. 주식이 그래서 코인이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면은 네. 딱 이래요.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한 번에 빨리 역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네. 성적이 낮은데 좀 의욕은 어느 정도 있으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겠네요. 잘 좀 뭐랄까 저는 의욕이라보다는 탐욕이라고 그러니까 보는데 본질은 방법을 사실 모르는 거야. 모르죠. 네.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목표나 의지만 조금 있으니까 자꾸 조급하게. 그렇게 해서 네. 계속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는 해도 안 돼.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런 거 보니까 나는 공부를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된 건데 그렇죠. 그냥 자기를 한계를 딱 보니까 어떤 방송 들으니까 인생에 누군가는 5등급을 만나야 된다. 그게 너일 뿐이야. 그게 바로 너다. 이 방송을 듣고 아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의욕을 잃게 되고 늘 이런 걸 입에 달고 삽니다. 저 원래 공부 못하는데요. 근데 그게 심화되면 그렇게 되겠죠. 물론 학업 센스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근차근 지도하면은 분명히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급함에 빠져서 뭐 기초 훈련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진도 빼고 막 속도감 있게 공부를 즐기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예능 방송이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이요 들어보시오. 우리 아가 선행을 안 했습니다. 중학교 때 아가 BTS에 빠져가 아무것도 못 해가. 아니 부모님 고향은 전주시면서 왜 맨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조용히 해봐. 그 우리 지금 빨리 그 확통이랑 미적분이랑 해야 되는데 뭔 소리가 하는겨? 맞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럼 조급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천천히 잘 해야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쪼개라. 쪼개는 게 뭐예요? 실실 쪼개라? 죄송합니다. 진짜 상상도 못한 답변이다. 그래요? 네. 난 상상하는 답변인데. 그래요? 두 분 통하는 게 있구나.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급 수준이 딱 거기를 지금. 아니 그 학업량이 그러니까 하루에 챕터 하나를 다 끝내는 게 많잖아요. 하루에 소단원 하나로 쪼개라. 내가 학습할 수 있는 공부할 양을 무리하게 잡지 말고 무조건 잘게 쪼갤수록 더 공부를 잘하는 거고 더 학습 효율이 좋은 거다. 근데 아이들이 왜 빨리 가냐면 시험 공부를 빨리 끝내고 싶거든. 그런 것도 있다.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뭐 1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잖아요.
이제 빨리 보는 거야 이게. 그렇지. 딱 보다가 보니까 뒤 확인을 한번 합니다. 몇 몇 페이지 양. 남았나 싹 보고 맞아. 또 막 봅니다. 맞아. 예, 그리고 문제집 딱 보고 또 몇 단원 문제 풀다가 보면 뒤에 몇 문제 남았나 계속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더 조급해지는 것도 있겠네. 빨리빨리 진도 나가려고 끝내려고. 알겠습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거. 예. 이것만 잘해도 진짜 우리 아이들이 전교권은 몰라도 상위권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속도를 늦추고. 근데 이게 공부와 관련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요? 시험은 널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험인 널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한 줄 아세요? 누굽니까? 접니다. 펜타키리 했습니다. 네, 제가 한 얘기예요. 기억나 나 이거. 네. 그러니까 조급한 거 이런 얘기를 자꾸 언제 들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거죠. 열심히 하지만 근본적인 실력은 늘지 않는 도돌이표. 하지만 한두 번 시험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저는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더 좋은 그 장기는 선생님 5년입니까? 10년 만기입니까? 몇 년 만기짜리입니까? 그 장기는? 지금 장기 1년 계약은. 내에 네. 적금 꺼내야 되는데 10년 만기면 어떡합니까? 저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예, 예. 확실하게 1년이면 달라진다. 1년이면 달라진다. 이게 뭐 통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통박입니까? 독박이라기보다는 네. 경험적인 본인의 지식으로 봤을 경험적으로 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보잖아요. 지금 한희 쌤이 피아노를 못 친다고 쳐봐요. 네. 그냥 거의 뭐 소음 수준이야. 네. 실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하루에 한 30분씩 네. 1년간 기본을 훈련하면서 치잖아요. 1년 뒤에 얼마나 늘까요? 조금 늘겠죠. 늘겠죠. 어느 정도는 늘긴 늡니다. 네. 네. 이거 내가 하니까 느네?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피아노를 치면 듣기 싫겠죠. 듣기 싫죠. 시끄럽죠. 30분간 열심히 연습해서 1년 뒤에 쳐도 저는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손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빠르게. 선생님 저는 다른 거 됐고 지금 인기는 노래 전 바로 녹턴 쇼핑의 뭐 야상곡으로 가겠습니다. 뭐 베토벤 비창을 제가 치겠습니다. 그걸 막 친다고 할 걸 되는 게 아니라 화음도 넣어야 되고. 그렇죠. 예. 일단 베토벤 그 가발부터. 그러니까 이제 맞는 얘기인데 여유가 있어야죠. 당연히 부모님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왜 안 오르냐? 그럼 제가 봤을 때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이제 안 오르니까 좌절하고 맞아요. 슬퍼하고 또 멘탈 나가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저 말이 정말 맞는데 이제 끔찍한 건 어쨌든 시험이라는 게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아까 1년 뒤면 바뀐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애가 고3이면 어떡해요? 고3이면 1년 뒤 수능 있잖아요. 선생님 바로 재수하라고요. 아니요? 수능 오래 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남은 기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제 다 이것도 아실 거예요. 다만 좀 빠르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잘하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가 이제 찾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먹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성적을 좀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 천천히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다지면서 가는 게 정도인데 그거 없이 뭔가 하긴 하는데 조급함에 쫓겨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공부하는 경우가 이건 퍼센티지 추정을 한번 해보죠. 우리 아이들 100명 중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인 것 같습니까? 저는 한 60% 이상이라 봅니다. 저는 아니, 개인적으로 뭐 이거 60% 아까 뭐 20% 요거 30% 최소 절반은 뭐 다네, 넘는다. 다. 그 정도로 생각보다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학원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학원 진도를 다 따라가잖아요. 학원 진도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의심스러운 건 그 진도를 나가긴 나가지만 도대체 너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냥 무작정 뭐 학원 스케줄 뭐 나한테 맞지도 않는 뭐 학원 다닌다거나 예를 들면 뭐 너무 선행에 너무 치중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특히 성적이 조금 아쉬운 아이들일수록 천천히 과제를 좀 줄이더라도 그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기본적인 걸 다져라 이런 솔루션인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거는 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한 5년에서 길게 아니, 10년까지. 5년까지 아니고 농담이고요. 1, 2년이면 승부가 납니다. 1, 2년 안에 승부가 난다고 합니다. 2년이요. 우리 고3이라니까요. 남들은 5, 6년 동안 공부해서 얻은 결과를 1년만 얻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 뭐 학생들 다 속상한 항상 결과가 나오면 만족하는 사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솔루션을 얘기하면 안 됐어. 내가. 아, 그래요? 진짜 깔끔하게 네. 원인만 얘기하고 병만 주고 끝냅니까? 그리고 나서 뭐 본인이 생각해보고 자체적으로 셀프적으로 반성하고 변해야지 할 때 오히려 솔루션을 했는데 네. 아마 더 좌절하는 거예요. 아까 뭐 핸드폰을 버리고 애가 뭐 황골 탈퇴를 했다고?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애를 보면 근데 내가 지금 골이 빠져나가는데 지금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날 우연찮은 기회로 마음을 바꿔서 변화한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바꿔주십시오, 선생님. 사기꾼이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니 주는데 왜 사기꾼이야? 내가 준다는데 준다니까 당신한테. 안 줄 것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날 그 순간 그 얘기가 그 아이한테 먹혀서 그 아이가 바꾸면 그 아이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계속 이런 계속 시도를 이제 해야 트라이를 된다. 한다. 해야 된다고 시도를 해라. 근데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예전에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기획사에서 다양한 이 경제 상품을 만들잖아요. 막 별의별 걸 요즘엔 CD에 뭐 사인 팬 사인회권까지 넣어가지고 애들이 막 30개 40개 산다고 그러는데요. 막 그래서 제 동생이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아이돌 가수야. 그러면 우리 팬들한테 이번에 성적표 인증을 해서 성적을 크게 올리면 내가 팬 사인회 하면 가겠다. 아니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 아니, 잘 동기부여는 생각해보세요. 확실히 되겠네. 아니 기획사 잘 생각해보세요. 엄마들이 또 아이돌 싫어하고 기획사 싫어하는데 야 대박 우리 아이가 아이돌도 하고 그 아이돌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이런 걸 하란 말이야 기획사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3대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그리고 또 뭐 있죠? YG인가요? 예. 관계자께서는 펜타킬 선생님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다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우리 것 딱, 같습니다. 야 이번에 성적 2등급 상승하면 에스파 팬미팅. 야 근데 진짜 대박 나겠다. 나도 할 것 같은데. 애들 난리 날 것 에스파를 같은데. 만난다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외제적 동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저는 상담하면서 항상 하려고 하는 거는 애들이 확실히 공부 방법을 잘 모른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뭔가를 학원 다니고 뭔가를 지금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한 방법들. 예. 그냥 기존에 그냥 자기의 익숙한 패턴을 그냥 하거나 그냥 학원 다니거나 요구해서 멈추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70-80% 아이들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으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공부의 방법 같은 것도 좀 자주 알려주시고 아니면 어머님들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서 공부 방법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사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셨다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프로님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 하이쌤의 그 아이가 바뀌었던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오늘 아인슈타인의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양귀자? 양귀비? 양귀자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양귀자 아인슈타인 다 나옵니다. 아인슈타인 뭐라 그랬냐면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걸 왜 몰라? 그죠? 네. 참 많은 얘기했죠? 일생 동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내신이 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해법까지는 못 드리고 저희가 뭔가 실마리 우리 아이들이 왜 이 모양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뭔가의 통찰력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담들을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딱 4월 1일이니까 거의 이제 4주 전이 딱 된 것 같습니다. 4주 전 동안 아이들이 이제 시험 공부에 돌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어머님들도 잘 응원 많이 해주시고 공부 방법적인 것도 같이 얘기도 좀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 멘탈적으로 흔들림은 없는지 아니면 좀 나태해져 가는 부분은 없는지 보통 학원만 맡기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특히 시험 때 되게 위험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학원만 그냥 보내놓고 끝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그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제 얻어가는 것들이 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체크를 해주셔야지 뭐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방송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